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은 거주의 공간이죠. 또한 행복을 꿈꾸는 공간이기도 하죠. 또한 살다 보면 집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겠죠. 이러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이란 아주 소중한 곳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죠. 화면에 보이는 이런 멋진 집, 그래요. 이런 집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서울에서 이런 작은 집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그렇죠? 월세 부담 없고 전세 부담 없는 내 집이 이런 작은 집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집이 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과거에만 하여도요, 임대인, 즉 집주인들은 전세가 좋아, 월세가 좋아 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주인을 생각하세요? 전세가 좋아요? 월세가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월세 받는 게 좋다.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다들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세입자들에게 전세가 좋아요? 월세가 좋아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세입자들 또한 전세가 좋다. 그렇죠? 전세는 목돈은 들어가지만 매달 이제 돈이 나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임차인들이, 물론 과거 이야기죠. 과거에 세입자들이 월세가 좋다는 세입자들은 많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 이러한 부동산 현상들이 좀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직방에서 월세를 선호하는 비중을 한번 좀 이제 살펴봤는데요. 임대인은 2020년도에는 42.2%, 그리고 2022년도에는 46.5%가 월세를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투표를 했고요.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월세가 좋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7.9%에서 2022년 불과 2년 만에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가 무려 42.6%나 된다는 거죠. 요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좀 많은 차이가 있죠. 이 주황색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올라도 약간 올랐죠. 한 4% 정도가 올랐는데 이 세입자들, 임차인들 같은 경우 이 파란색은 올라도 급등을 했다. 17.9%에서 42.6%로 급등을 했다. 정말 좀 이상한 거예요. 세입자들이 이렇게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다니. 이런 숫자가 어떻게 2년 동안 이렇게 급등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선호도 투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지만은 이렇게 선호를 한다고 이렇게 투표들을 했기 때문에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세입자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를 본다면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전세금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세입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금액이 전세금이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주택 전세 가격 변동률 추이인데요. 201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초반까지 서울이 됐던 수도권이 됐던 5대 광역시가 됐던 기타 지방이 됐던 2016년도부터 주택 전세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서울, 수도권, 5대 광역시, 기타 지방까지 전세 금액이 급등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처럼 전세금이 급등하니까 세입자들이 월세라도 들어가자라고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입자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 두 번째로 본다면 돈이 없어서 그래요. 맞아. 종잣돈이 없지 않습니까? 종잣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거고 돈이 없어서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2020년 이후 2022년까지 2년 사이에 전세금이 너무 많이 급등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른 전세금을 마련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종잣돈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다가 타인의 집, 즉 남의 집에 살면서 내 집 마련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현재 본인은 전세 사러 그러면서 이제 영끌이나 비투를 한 사람들도 많겠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집은 딴 데 있어. 근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전세야. 그런데 전세 만기가 됐는데 전세금을 더 올려줘야 돼. 이런 와중에 갑자기 뭐 몇천만 원, 몇억이라는 돈을 전세금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종잣돈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연끌이나 빚들을 통해서 내 집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 오른 전세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이제 월세로 좀 전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금리 인상인데요. 그래요. 작년 8월달 이후로 해서 현재까지 올해 10월달까지 금리가 지금 뭐 2%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가 급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세입자들이 부담을 하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이것보다 더 올랐다는 얘기예요. 한번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경남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최저가 4.84, 최고가 5.89라는 거죠. 그렇죠? 뭐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 뭐 2%에서 지금은 뭐 최고 5.89%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은행, 우리전세론, 주택금융보증을 낀 거죠. 요것 또한 최고 금리가 5.32%라는 거죠. 그리고 전북은행의 베스트 전세자금 대출, 이건 뭐 주택금융보증하고는 좀 관련이 없겠죠. 그러면 전북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6.36%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는 그렇죠? 이제 뭐 5%, 6%를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요번 달 중순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또 올라간다면 이제 뭐 전세자금 대출도 7%짜리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뭐 금리, 대출금리 2% 부담하다가 갑자기 6 내지 7%다. 정말 부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세입자들은 차라리 은행 이자보다 월세가 더 싸.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번째, 깡통 전세 위험. 그래요. 전세 보증금이 3억짜리 살고 있는데 이 집의 시세가 2억 8천이야. 위험하죠.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이 2억인데 오피스텔의 시세는 1억 7천이야. 큰일 나는 거지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니 그런 집에 전세로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뭐 융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집주인이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뭐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은 실상 서울에서 또한 역세권 수도권에서 이런 전세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역세권을 끼고 전세를 구하려고 하면 이런 위험한,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 아파트 전세 돈 많이 주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뭐 빌라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다세대 뭐 또 단독주택 전세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금에 맞춰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요런 깡통 전세 위험에 있는 물건, 요 물건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깡통 전세 반환 보험 사고액이 급증되고 있고요. 뭐 심지어 공기관도 깡통 전세 사기당했다. 1년에 100건씩 수백억이 떼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공공기관도 뭐 임차시설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매년 100건씩 넘는다는 거예요. 100건이. 그러니까 전세금도 수백억씩 떼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공공기관도 돈이 떼이는데 그냥 뭐 보통 사람들, 보통 세입자들 입장이라면 그렇죠? 얼마나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냐라는 거죠. 따라서 세입자 입장이라면 내가 깡통 전세 사기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마음 편하게 월세 주는 게 속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증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무튼요.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전세 가격 급등에 따른 비정상적인 상황이 도래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오늘은 이처럼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 이 네 가지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